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난번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땐 너희들 걱정할까봐 그랬지. 근데 더는 여기 못 있겠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거기서 나 요즘 사는 게 아니야.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밥 먹을 땐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고, 약 먹을 땐 뭔 약인지도 모르게 그냥 삼키라 하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고, 감옥이 따로 없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줄 알았는데 적응? 어제는 옆방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그냥 빈 침대만 덜렁 남았어. 나도 여기 있다간 저렇게 될까봐 겁난다. 죽어도 내 집에서 죽고 싶어. 방금 들으신 건 제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3달쯤 됐을 때 아들에게 걸었던 전화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루아침에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야 하는 분들을 위해 좋은 요양원을 고르는 방법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김재호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손주 둘 키우고 딸 미경이는 분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 다 제 걱정은 하지만 바빠서 자주 오진 못합니다. 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딸의 전화.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걱정 마.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바쁜 거 알지? 너희 살림 살기도 바쁜데 뭐. 전화 끊고 나면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들리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 살아있을 때는 둘이 등산도 다녔는데 이젠 그런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고혈압 약 먹었는지 기억 안 나서 2번 먹고 가스불 껐는지 하루 종일 걱정되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새벽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내가 이대로 혼자 살아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슬슬 생겼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서 젓가락질하기도 힘들고 허리 구부리면 통증 때문에 세탁기에 빨래 넣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한 달 만에 온 아들은 제 모습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옷이 다 구겨졌네요. 빨래는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에, 아니, 언제였더라? 제 방을 둘러보는 아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유통기한 지난 것뿐이고. 괜찮아. 아직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우리가 자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양 서비스 같은 거. 난 아직 멀쩡해. 걱정 마. TV에서는 노인 낙상사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매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며 그 중 절반은 심한 부상으로. 저는 그 뉴스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건 남 얘기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 겁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다행히 화장실 옆에 놓아둔 핸드폰이 있어 간신히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진 안 해도 됐지만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핸드폰도 옆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퇴원 날짜가 다가오자 민수가 3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버지, 방법이 3가지예요.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거나 요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방문 요양받는 방법이 있어요. 난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그럼 방문 요양은 어떨까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도우미 선생님이 오셔서 식사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실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 혼자 있으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루 3시간 도움받으면 나머지 나 혼자 있는 시간은, 밤에 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새벽에 깼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면. 어르신 통증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의사가 평소와 다르게 아들, 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상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고관절은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 눈이 자식들에게 향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봤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가끔 날짜나 시간을 헷갈려 하신다고요.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가끔 날짜나 시간을 헷갈려 하시죠? 그리고 예전보다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으세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이곳이 어딘지 모르겠을 때도 있고. 아버님, 그렇다면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의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자, 아버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이면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연도와 날짜를 맞추는 게 어렵다고 하셨죠? 네.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사는 계속해서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3가지 물건 이름을 기억하는지, 백에서 거꾸로 세어보라는 문제도 냈습니다. 저는 몇 개는 맞추고 몇 개는 틀렸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로 판정되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있지만 아직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옆에서 돌봐 드릴 수 있는 보호자가 안 계시다면 요양원에서의 돌봄과 재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낙상사고 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에 가야지. 하지만 혼자 계시기에는 방금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경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기요양보험 등급받으면 요양원비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직원이 와서 조사하고 등급을 매겨준대요. 그게 뭐야?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재호님, 재활치료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울게요. 집에 가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준다며. 그럼 요양원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건 하루 3시간만 와요, 아버지. 나머지 시간은 혼자 계셔야 해요. 그럼 병원에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의사가 지나가다 이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급성기 치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시거나 집으로 퇴원하셔야 합니다. 여기 병원은 더 이상 치료 목적이 아니라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제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운동을 도왔습니다. 어르신,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걸음걸이도 점점 좋아질 거예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경도, 뭐라고 하죠? 인지장애. 그거, 나아질 수 있나요? 치료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인지 활동 등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잘 관리하면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럼 요양원에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24시간 관리받을 수 있어 안전하긴 해요. 하지만 모든 요양원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잘 알아보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장기요양 등급 신청 한번 해보자.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내일 바로 신청할게요. 다음 날 민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 김재호라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곧 퇴원하시거든요. 민수는 여러 가지를 메모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공단 직원이 일주일 내로 병원으로 방문해서 심사한대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랑 인지 상태를 평가한다고요. 그래, 뭘 물어보는데? 세수는 혼자 하시는지, 약은 제때 드시는지 같은 거요. 약속된 날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맞으신가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체크리스트를 꺼내더니 하나씩 질문했습니다. 세수는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요즘은 손이 아파서 힘들어요. 간병인 도움받고 있어요. 옷은 스스로 갈아입으실 수 있나요? 단추 있는 건 어려워요. 티셔츠 같은 건 그래도 할 수 있고요. 식사는 어떠세요? 밥은 먹을 수 있는데 반찬 만들기가 힘들어요. 요리는 못해요.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나요? 낙상 사고 후로는 부축받아야 해요. 약은 제때 챙겨 드시나요? 가끔 깜빡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질문은 계속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나올 거예요. 자녀분께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미경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장기요양 2등급 나왔어요. 2등급이 뭐야?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요양원 비용 많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인데 85%는 보험에서 내주고 아버지는 35만 원만 내시면 돼요. 거기에 식기 같은 비급여 항목 10만 원 정도 추가되고요. 그럼 45만 원 정도네. 네. 한 달에 45만 원이면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45만 원. 제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4시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다. 요양원. 어디로 갈지 좀 알아봐 줄래? 미경이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몇 군데 벌써 알아봤어요. 남양주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래, 그러자. 퇴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고관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거기서도 계속 운동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식사 시간,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두뇌 활동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두뇌 활동이요. 네, 신문 읽기, 퍼즐 풀기, 책 읽기 같은 거요. 머리를 계속 쓰셔야 해요. 퇴원 날짜가 다가와서 미경이가 알아봐뒀던 요양원을 오늘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오늘 갈 요양원 인터넷에서 보니까 시설도 괜찮고 평판도 좋더라고요.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요? 깔끔한 3층짜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미리 와서 둘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휠체어를 밀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미리 예약했습니다. 입소 상담 때문에 왔는데요. 아, 네. 김민수 님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장 박지영입니다. 시설 둘러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원장은 우리를 이끌고 요양원 내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은 프로그램실이에요. 매일 오전
오후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체조, 노래교실, 미술치료 등이 있어요. 어르신들 방은 이쪽이에요. 4인실, 2인실, 1인실이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방들을 구경했습니다. 4인실에는 4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할머니 2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눈을 감고 누워 계셨고 다른 한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지만 2분 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식당은 1층에 있어요. 하루 세끼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서 준비합니다. 식당은 꽤 넓었고 테이블마다 4명씩 앉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계속해서 시설을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곳곳에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모두 무표정했고 대화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실을 보여드릴게요. 재활실에는 간단한 운동기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물리치료사와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부를 둘러보고 원장실로 돌아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김재호님은 장기 요양 2등급이신데 한 달 비용은 대략 120만 원 정도예요. 그중 85%는 보험에서 지원받으니 본인 부담금은 월 약 40만 원이고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이 약 10만 원 추가됩니다. 입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방금 본 4인실이 다음 주부터 한 자리 비는데 괜찮으시면 그때 입소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그래, 여기로 하자. 그렇게 입소 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내는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괜찮으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데도 더 알아볼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 저기가 좋을 것 같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더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입소 전날 미경이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옷은 편한 것으로 챙겼고요. 속옷도 넉넉히 넣었어요. 세면도구랑 수건도 다 준비했어요. 고맙다. 미경아, 그리고 이건 제가 준비한 사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모두 함께 찍은 사진. 침대 옆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진을 받아들고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건강했을 때 다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거다. 빨리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네, 아버지, 건강만 회복되시면 돼요. 입소 당일 아침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지내실 거예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휠체어를 밀고 4인실로 들어갔습니다. 3분의 어르신이 이미 계셨습니다. 2분은 자고 계셨고 한 분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쪽이 어르신 침대예요. 옷은 이 서랍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하세요. 그래, 걱정 마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자식들이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사이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시죠?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저는 김재호입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왔어요.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어서 처음엔 답답할 수도 있고.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점심 드실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는 제 휠체어를 준비해 주었고 저는 이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이쪽 테이블에 앉으세요.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3분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다들 자기 음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입소한 김재호입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미역국, 제육볶음, 시금치였습니다. 병원 음식보다는 맛있어 보였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무거웠고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사 어떠셨어요? 먹을만 했어요. 여기서는 하루가 똑같아요.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오후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매일 이렇게요. 이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생활이 3개월 혹은 그 이상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약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고혈압 약이고 이건 관절염 약이에요. 지금 드셔야 합니다. 약을 건네받아 한 알씩 삼켰습니다. 어르신, 내일 아침에는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재활치료도 시작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밤 9시가 되자 간호사가 와서 취침 준비를 알렸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주무실 시간입니다. 방불이 어두워지고 병실에는 세 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집이 그리웠고 내 방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건강이 좋아질 때까지는요. 고개를 돌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게 자식들한테는 편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아닌데. 천장이 낯설고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들도 낯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아, 요양원이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제 집이 아닌 이곳이 제 거처가 되었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다시 잠들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철수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적응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게 저의 요양원 생활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요양원 생활 2주째. 이제 규칙적인 일과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약 먹고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는 생활이었습니다. 6시입니다. 기상하세요. 세면 후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아침 6시.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모두 일어나야 했습니다. 옆 침대의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휠체어에 앉아 화장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화장실 줄 서기 전쟁이 시작됐네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 4명, 옆방 4명, 총 8명이 2개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니 줄을 서는 건 당연했습니다. 사무실. 빨리 일어나세요. 시간 없어요. 요양보호사 김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재호 씨.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야죠. 아, 네. 빨리요. 다른 방도 봐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저를 김재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재촉하는 태도가 불편했지만 뭐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앞에 2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화장실 갈 때도 마음이 급했던 적이 없었는데 여기선 모든 게 다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화장실 안에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병원 진료 접수처처럼 사무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혼자서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 칸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한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속옷에 묻혔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미리 말하라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묵묵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여러 어르신을 담당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드세요. 다음 식사 준비해야 해요. 아직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공장 라인처럼 빠르게 먹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호 김순자 또 식사 거부했대요. 아, 정말 귀찮게. 콧줄 넣어야겠네요. 주치의 선생님 오시면 말씀드려야겠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불안해하시고. 김순자 할머니. 그분은 제가 입소한 날부터 보았던 항상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할머니였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지 못했고 눈만 끔벅이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제가 지금 3명 더 모셔야 하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뭔가 말씀하시려는데 요양보호사는 듣지도 않고 휠체어를 빠르게 밀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공중에 흩어졌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오후에 간호사가 약을 들고 왔습니다. 약 드세요. 그냥 손에 약만 쥐어주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가요? 고혈압 약이랑 관절염 약이요. 빨리 드세요. 다른 방도 돌아봐야 해요. 물 좀 주시겠어요? 간호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물을 집어 건넸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손이 안 닿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금세 나가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철수 할아버지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6개월여. 처음엔 한 달만 있다 나갈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반년이 지났네요. 가족들은 자주 찾아오세요?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 2달은 매주 왔어요.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나 볼 수 있을까 싶네요. 그렇게 되나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다들 부모님 걱정에 자주 오지만 시간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밤 10시 취침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불 끕니다.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방에 불을 껐습니다. 마치 교도소 같았습니다. 개인의 시간이나 공간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휠체어에 옮겨 타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간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왜 혼자 나오셨어요? 위험하잖아요. 호출 버튼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서요. 그래도 혼자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더 큰일 나요. 그 말은 맞았지만 제 상황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데 10분을 어떻게 참으란 말인가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식사, 똑같은 프로그램. 아침에 일어나 보니 202호 김순자 할머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어르신들 놀라실까봐.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렇게 간단히 처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애도하지 않고 그저 빈 침대 하나만 남겨둔 채 점심시간 식당으로 가는 길에 한 요양보호사가 치매 증상이 있는 박할머니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데리러 올 거예요. 아드님은 오늘 안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신다고 했잖아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엔 재활치료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제 다리를 움직이며 운동을 시켜주었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오늘은 평행봉 잡고 걷기 연습해 볼까요?
물리치료사는 다른 직원들보다 친절했습니다. 그래도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제 상태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입소하실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걷기 연습 꾸준히 하시면 금방 회복되실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물리치료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하지만 요양원에서 나가시려면 가족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나요? 보통은 가족들이 모셔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사실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요. 가족들의 동의. 그런데 과연 자식들이 저를 데려갈까요? 그들 생활에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될지 생각하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늘 메뉴는 잡곡밥, 미역국, 두부조림, 김치였습니다. 밥은 다소 딱딱했고 국은 너무 싱거웠습니다.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젓가락질을 어려워하셨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셨거든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할머니께 두부 한 조각을 집어드렸습니다. 그때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재호 씨, 왜 다른 어르신 식사 도와주세요?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돕는 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냥 두부 한 조각만 집어드리려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고 나면 복잡해져요. 요양보호사는 제 젓가락을 뺐다시피 하고는 할머니께 직접 먹여드렸습니다. 식사 후 휴게실에서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비율을 높이고 뉴스를 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현실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1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케어가 가능할까요? 어르신들, 9시입니다. 방으로 돌아가 주세요. 방송이 나왔고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생활. 자유란 없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다른 두 분도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아직 기상시간까지 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문득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내 방, 내 부엌, 내 화장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은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버텨내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삶을 즐기거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복도에서 야간 근무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출했나 봅니다. 또요. 아까 갔잖아요. 간호조무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도 죄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고 내 이름 대신 방 번호로 불리고 내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곳. 여기서 나가야 해. 빨리 어떻게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방법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걸을 수 있어야 했고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재활에 더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매일 조금씩 더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화장실 가기, 스스로 옷 입기, 스스로 밥 먹기. 모든 일상 활동을 혼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 저에겐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곳을 벗어나 다시 내 삶을 찾는 것. 그것만이 제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 2달째가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얼굴도 익숙해지고 일과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건 편해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함에 무뎌졌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민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매주 왔지만 요즘은 2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괜찮아. 다들 친절하게 잘해줘. 사실이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처음엔 적응 못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아들아, 네, 아버지. 나 집에 가고 싶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직? 이제 많이 좋아졌어. 지팡이 짚고 걸을 수도 있고, 약도 잘 챙겨 먹고, 혼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다 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여기는 24시간 누군가 지켜봐 드리잖아요. 지켜본다기보다는 그냥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거야. 내가 어떤지, 뭘 원하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미경이랑도 상의해보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재활에 임했습니다. 물리치료 시간 외에도 혼자서 방에서 복도에서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리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같은 방에 이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요. 나가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집으로요. 네, 집으로. 이철수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어서 나가자. 어서 나가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게 돼요. 세상에 내 자리는 없더라고요. 저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도 신경 썼습니다. 병원 음식이 맛있진 않았지만 몸을 위해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간식으로 나오는 과일도 꼭 먹었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가 정기 진료를 왔습니다. 2달 만에 만나는 진료였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제 걸음걸이와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걸음걸이도 안정됐고 근력도 좋아졌어요.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증상은 어떠세요? 아직도 날짜나 시간이 혼동될 때가 있나요? 가끔 있긴 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달력이랑 시계만 있으면 괜찮아요. 혼자 약 챙겨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약통의 요일별로 정리해두면 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서 퇴소하시려면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사도 제 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했으니 자식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 미경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아빠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 의사 선생님도 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 제가 요양 서비스 받으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대. 미경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오빠랑도 계속 얘기했는데 솔직히 걱정돼요. 집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지팡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조심할게. 인지장애는요? 약 잘못 드시거나 가습을 켜놓고 잊으시면. 요양보호사가 매일 와서 확인해주면 되잖아. 여기보다 훨씬 나을 거야. 미경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다면 오빠랑 다시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요양원의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서도 샤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도 스스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간보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내일 따님이랑 아드님이 함께 오신대요. 원장님하고 상담하신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퇴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다음 날 민수와 미경이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원장님하고 상담했어요. 그래, 뭐래?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집에서 지내실 수 있을 정도로요.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퇴소하시는 걸로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기계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요양 서비스는 계속 받으셔야 해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릴 거예요. 그건 괜찮아. 나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찾아뵐게요. 정기적으로 약 복용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확인하러요. 그래, 좋아.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아버지 의지가 강하시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소 날짜는 일주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3개월 가까이 지낸 요양원을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혼자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에게 퇴소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 이제 다음 주에 집에 갑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하셨어요? 제가 변했으니까요. 몸도 마음도 더 강해졌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할 곳이 없어요. 이철수 할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제가 떠난다는 소식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가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소 전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요양원의 현실, 노인들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해서요. 이곳에서 내가 배운 건 하나야.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거. 일단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퇴소 당일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싣고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곧 자유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원장실에서 퇴소 수속을 밟았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양원 생활은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퇴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오전 10시에 방문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방을 쓰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건물을 나서는 순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개월 만에 느끼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민수의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창문에서 이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야. 건강관리 철저히 해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저의 요양원 생활 3개월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놨어요. 냉장고에 음식도 채워 넣었고 약도 요일별로 정리해 뒀어요. 미경이는 집안을 정리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마련해준 스마트폰에는 비상 연락망이 저장되어 있었고 목에는 응급 호출 버튼도 걸어줬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이제 아빠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첫날 밤, 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과 달리 시끄러운 방송도 다른 사람의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내 생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김선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호 어르신. 앞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와드릴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요양원에서 퇴소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고 집안일도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선영 씨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은 집안일, 식사 준비, 목욕 도움 등 필요한 걸 도와드릴게요.
요양원과 달리 선영 씨는 제 이름을 존중해 불러주었고 제 의견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상의하며 하루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된장찌개 먹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된장찌개에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해 드릴게요. 선영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영 씨는 집 청소를 해주고 내일 먹을 반찬도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 약 복용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오후 약은 4시에 드시고 저녁 약은 8시에 드세요. 약통에 다 정리해 놨어요. 혹시 어지러움이나 불편함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선영 씨가 떠난 후 혼자 있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늘 누군가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안함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습니다. 날씨가 좋아 집 앞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허락 없이 밖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일주일이 지나고 몸도 마음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오전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저는 오후 시간을 활용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3개월은 저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자유의 가치, 그리고 스스로 일상을 관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력을 보며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오늘 할 일을 적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 운동 시간, 식사 시간 등을 규칙적으로 지켰습니다. 아버지, 혼자 잘 지내세요? 주말에 찾아온 민수에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선영 씨가 많이 도와주고 나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정말 달라지셨어요. 요양원 가기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매일 공원 2바퀴씩 돌고 아침에는 스트레칭도 해. 민수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경도인지장의 증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두뇌 활동, 적절한 운동 덕분인지 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영 씨는 인지 훈련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퍼즐 맞추기, 단어 게임, 신문 읽고 내용 요약하기 등이요. 어르신,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계세요. 처음 뵀을 때보다 말씀도 더 또렷해지셨어요. 그래요. 나도 머릿속이 맑아진 느낌이에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너무 획일화된 생활 때문인지 생각하는 힘이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미경이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자, 손녀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해 보여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는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라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짜거나 싱겁거나 극과 극이었는데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준비해주는 반찬도 맛있었고 주말에는 자식들이 음식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퇴소 후 2달째 주치의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경도인지장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김재호 어르신,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활력이 느껴져요. 네, 제가 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인지 기능도 안정적이고 신체 상태도 양호하시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가벼운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매일 와서 도움을 주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함께 김치찌개 만들어 볼까요? 제가 재료 손질할 테니 어르신이 양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존엄성도 함께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잃은 건강을 되찾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도요.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며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좋대요. 시설도 좋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요양원에 3개월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요양원에 가지 마세요. 할머니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시간표대로만 움직여야 하고 내 의견은 묻지 않아요. 이름 대신 방번호로 불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식사 시간에 맞춰서 빨리빨리 먹어야 하거든요. 정말요? 광고에서는 좋게만 나오던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생활은 달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야 해요. 화장실도 줄 서서 가야 하고 약도 왜 먹는지 설명 없이 그냥 먹으라고만 해요. 할머니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한다면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하나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무조건 직접 가서 살펴보세요.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해서 실제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뭘 봐야 하나요? 먼저 직원들의 표정을 보세요. 밝은 분위기인지 어르신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빛도 중요해요. 생기가 있는지, 대화하는 모습이 있는지요. 또 다른 팁은요? 식사 시간에 방문해 보세요. 음식의 질, 식사 보조하는 방식, 충분한 시간을 주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한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지도 봐야 해요. 한 할머니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명의 어르신을 담당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네, 정말 중요해요. 법적 기준은 있지만 실제로 케어가 잘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야간에 직원이 충분한지도 꼭 물어보세요.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는 분위기인지도 봐야겠네요. 맞아요. 방명록을 살펴보세요. 가족 방문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면회 시간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양원에 들어가면 천천히 잊혀져요. 처음엔 가족들이 자주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길이 뜸해져요. 그러다 결국엔 명절에나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두뇌 활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없었을 텐데. 비록 힘들었던 3개월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고 이제는 그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지가 되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민수와 미경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요양원 가기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미경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런가 보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경험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이었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 그리고 한번 잃은 건강을 되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어.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관리하는 거야. 자식들은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진작 아버지 건강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도 각자 삶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나도, 너희도 건강관리 잘하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TV를 보는 시간. 어느 채널에서 요양원 광고가 나왔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호텔 같은 시설에서 편안한 노후를. 광고 문구가 흘러나오자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만 아는 현실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건강관리해서 끝까지 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세요. 마치 TV 속 사람들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서의 3개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롭게 존엄하게.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부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공간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제 말이 과장된 것 같나요? 그렇다면 직접 요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개월만 살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제 말이 이해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더 큰 힘이 됩니다.